이틀 뒤에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 일이에요.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창고로 쓰기로 한 방, 이렇게 세 개의 방이 있었는데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서 살았어서 그리고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창고를 쓸 일이 없어서 그냥 그 방은 뭐 가족 앨범이라든지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한켠에 조금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놀기 좋은 방이었지만 그 방은 창문이 굉장히 작아서 햇빛이 제일 안 들었고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고 화장실 옆이라서 그런지 냄새가 좀 많이 나서 형이랑 저는 잘 안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형은 옆에서 각자 TV를 보고 있고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큰일을 보시다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 못 들으셨는지 이제 뭐라고요? 하고 대물으셨대요. 저도 들었는데 제가 그런 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죠. 아버지가 그 후에 말이 없자 어머니가 저랑 형한테 아빠가 뭐라 하시니? 하고 물었고 형은 대답도 안 하고 저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게 뭔 소리지? 하고 여보 여보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곧 나오면서 그 참 그 방엔 생전 안 들어가더니 하시면서 나오셔서 우리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에 그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그때 형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 아빠 하면서 그 방 쪽으로 뛰어가서 아빠 아빠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안 열리고 형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방 안은 정적이고 어머니가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형이 막 우니까 다가가서 왜 우니? 하고 형을 달래면서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당황해가지고 또다시 여보 여보 하면서 문을 두드려보고 문에 귀도 대보고 그랬죠. 형은 옆에 주저앉아서 계속 엉엉 울고 있고 그러고 엄마가 한참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 열리고 아빠가 그대로 나오셔서 소파에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얼빠진 얼굴을 하고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형을 막 달래주고 있고 안아주고 있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냐고 대답은 왜 안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형이 울면서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엄마는 모나면서 이게 뭐냐고 말을 해야지 알지 않겠냐고 아버지한테 화내고 있고 곧바로 형한테 또 그치라고 혼내셨어요. 그때부터 형이 좀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면서 어머니랑 저희 보고 당장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도 탁자 일도 있고 해서인지 그러자고 하셨고 가족이 지갑만 싹 챙겨들고 거의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와서 아빠가 잠시 집 앞에 가족을 세워놓고 형한테 혹시 뭘 봤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형이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뭘 들었냐고 물었을 때 형이 말해준 걸 듣고 가족 전부 다 거의 반쯤 정신 나가서 도망가듯이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형 얘기로는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그 방 안에서 형이랑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아빠 아빠 소리치는 소리. 그리고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고 소리치셨는데 그걸 듣고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가 귓속말로 쉿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 방에서 계속
형하고 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아빠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딱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후에 들은 얘기론 아빠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서 혼내켜줘야지 생각하셨대요. 근데 아빠가 화장실에 나와서 그 방 안에 들어간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고 그리고 형 울음소리가 났대요. 야, 이거 뭔가 단단히 홀렸구나 생각이 들어서 뒤돌아서 나가려는 찰나에 형 목소리로 아빠! 하고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겁니다.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겨우 방을 빠져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 방에서 계속 애들 소리가 들리 나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집에서 나가자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야, 이거 이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다는데 가족이 갑자기 이사 갈 집이 마땅치가 않고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그럴 수가 없었대요. 덕분에 그 뒤로 반년 넘게 계속 그 집에서 살아야 했죠. 그날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난 다음날 처음에 집 계약할 때 그 여관집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여관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기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고 집은 자기 시어머니 소유다 라고 하셔서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가셨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키도 굉장히 작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이신데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셨대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버지 말은 잘라먹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며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집 못 살겠다고 집 빼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야겠는데 미신 이야기나 들이대면서 무슨 소리냐고. 저는 그렇게 무서우면 자기가 무당이라도 알아보준다고 비꼬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집을 빼고 이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오셨고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어제 일 겨우 잊고 잘 놀다가 그 집을 다시 가려니까 진짜 지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아빠 손 억지로 잡고 다시 그 집에 돌아섰을 때 처음 그 집의 인상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곳곳이 누런 벽지가 괜히 무섭기도 하고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으스스한 기분인 것 같고 무엇보다 형이 제가 그때 방에서 했던 행동이 목류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서 못 자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대요. 저도 형이 그 방에서 안 잔다 하니까 저도 같이 안 잔다고 떼를 썼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럼 이제 안방에서 같이 자자 이렇게 하셨고 신기하게도 내 식구가 같이 자면서부터 그런 일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항상 내 식구가 같이 잤는데 그 뒤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잘 때 큰 이불을 2개 깔고 엄마, 저, 그 다음에 형, 아빠 이렇게 4명이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화장대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에 방문이 있었어요. 이 방문을 항상 닫고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거든요. 근데 방문을 여니까 거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내 식구가 전부 다 긴장을 해서 스탠드 같은 것까지 켜놓고 쉽게 잠도 못 들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잤는데 자고 있는데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끄러워가지고 중간에 눈을 떴죠.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갖고 엄마하고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뒤돌아서 누워 있었어요. 방문 쪽을 바라보고 화장대 쪽을 바라보고 방문 쪽을 바라보고 옆을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 옆 화장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식 화장대라 낮아서 그 하체가 딱 보였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다가 살며시 실눈을 뜨고 봤는데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고 있더래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다시 감았는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말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괴기스러운 그런 소리 같은 걸 내면서 계속 방방 뛰고 있었대요.
눈을 뜨지도 못한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형은 어디 갔는지 자리에 없고 어머니랑 아버지 전부 다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서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물으시다가 아빠도 그대로 굳으시고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 같은 게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전부 다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깼는데 화장대에서 방방 뛰는 그걸 보고 한동안 가위에 눌리다가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놀랄 새도 없이 형이 없어진 걸 눈치채고 형을 찾아서 거실로 이제 나갔어요. 근데 형이 작은 방에 가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고 형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 찾고 있는데 작은 방 옷장에서 형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빠 형 옷장에 있나 봐 해가지고 아빠가 옷장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형이 진짜 괴성을 지르면서 옷장에서 튀어나와서 방 밖으로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서 형을 이렇게 세웠는데 형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밤새 울었는지 아버지랑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는 그래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해가지고 달래셨는데 형은 싫다고 지금 나갈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학교에 아프다고 전화를 하고 아빠가 형 가게에 데려가고 전 엄마가 학교에 챙겨서 보냈어요. 학교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형이 계속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저는 형한테 장난치고 막 놀렸을 텐데 저도 그냥 얌전히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매일 가족들 전부 다 집에서 거의 반 시체 마냥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TV만 보다가 잘 시간 되면 방문 닫고 전부 다 안방에 모여서 따닥따닥 붙어서 자고 초등학교 5학년인가 형이 집에서 계속 화장실을 혼자 못 가서 아버지가 한동안 계속 같이 들어가고 형이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까 집이 약간 대화도 단절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형이 그날 왜 그랬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렇고 또 며칠 아무 일 없다가